아씨, 산지 얼마 됐다고. 1년에 맥북에만 1000이요.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M3 Max를 2주 동안 사용해본 후기를 알려드릴 건데요. 저한테 또 마침 M1 Max, M2 Max, M3 Max까지 모두 있어서 그 모든 걸 테스트한 자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M3 두 가지를 모두 보여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맥북 구매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외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맥북 프로도 애플답게 큰 변화가 없죠. 대신 스페이스 블랙이라는 새로운 색상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를 비교하는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그때 촬영하면서도 실버와 스그가 엄청난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밝은 곳에서는 좀 차이가 크다고도 느껴졌지만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 보면 스페이스 그레이나 실버나 엄청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스페이스 블랙은 그 어정쩡한 느낌을 벗어난 느낌이에요. 이게 확 예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실버와는 확연히 다른, 그러니까 뭔가 취향을 조금 더 자극하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발표 때 호들갑을 많이 떨었죠. 이 블랙이 코팅을 어떻게 해서 뭐 지문이 안 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파워 지성 앞에서는 이겨내지 못해요. 그냥 조금 덜 더러워지는 느낌. 그래서 그 오염도 때문에 굳이 이 블랙을 선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버가 예쁘면 실버, 블랙이 예쁘면 블랙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실버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건 폼팩터의 변화와 자잘한 업데이트 사항인데요. 일단 디스플레이의 변화는 HDR에서는 1600니트로 동일하지만 SDR에서 600니트로 100니트 더 밝아졌는데요. 기존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밝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와 이거 진짜 개 좋은데? 이렇게 느낀 부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노트북은 환경이 많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무조건 업그레이드긴 해요. M3 맥북은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밝다 보니까 별 같은 게 잘 표현이 돼요. 반면 M2 Max는 별이 조금 표현이 안 되죠. 가장 밝은 곳의 표현도 M3가 낫죠?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체감이 가능할 정도는 맞습니다. 그 외 변경점들은 M1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이미 M2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HDMI 2.1,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 같은 것들은 크게 체감할 수 없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즉 외관과 폼팩터의 변화만 지켜본다면 사실상 색깔만 변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긱벤치 점수부터 보면 M1에서 M2로 변경됐을 때보다 훨씬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죠. 맥스 기본형이 아닌 고급형이다 보니 성능 코어 숫자가 줄어든 이슈도 없어서 그냥 점수 자체는 확확 높아졌습니다. 싱글 코어에서 30%, 멀티 코어에서는 40%가 넘는 점수 차이가 나죠. GPU 성능도 맥스 고급형은 40코어로 역대 가장 많은 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제가 게임도 한번 돌려봤거든요. 평균 프레임이 24프레임에서 거의 30프레임으로 20% 이상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아직 GPU 성능은 좀 아쉽긴 합니다. 엔비디아처럼 외장 그래픽 카드를 쓰는 GPU에 비하면 성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GPU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맥북이 아직 좀 애매하죠. 물론 미칠 듯한 전성비, 배터리만을 활용한 하드한 작업 이런 걸 할 때는 맥북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본인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실제 작업에서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주로 하는 작업들 위주로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편집을 할 때 체감되는 성능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특수 효과를 넣는다든지 흔들림 보정,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조금 더 빠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인코딩 속도는 M2나 M3나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주 심플한 영상입니다. 10분짜리 4K. 효과는 흔들림 안정 요것만 딱 했어요. 딴 건 안 했고요. 근데 보시면 인코딩 속도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M2, M3거든요. 근데 테스트하면서 좀 신기했던 부분도 있죠. M2와 M1의 인코딩 속도 차이인데요. 제가 M2와 M1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까지 성능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자, 끝. 2, 3, 3초.
근데 거의 2배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아마 9개월 동안 어도비의 노력으로 인해 최적화를 조금 더 잘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M3도 분명 성능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결과가 이렇잖아요. 그것도 아마 이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프리미어 프로가 인텔 기반이잖아요. 애플 실리콘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파이널 컷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테스트를 못 해봤고, 블렌더는 해외 유튜버들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M1과 M2 차이만큼 M3도 차이가 나죠. 확실히 GPU 성능이 좋아진 만큼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레이트레이싱 지원, 다이나믹 캐싱, 그리고 뭐 뉴럴 엔진의 차이, 이런 것들은 분명히 M3가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는 연관이 없다 보니까 크게 체감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레이트레이싱 같은 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거든요. 레이트레이싱 작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M3를 사셔야 돼요. 근데 저처럼 뭐 필요 없다, 게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크게 체감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잘한 것들, SSD 성능, 스피커, 발열, 카메라 테스트, 이런 것도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큰 변별력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요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렇게 느끼는 거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오, 베이스 차이가 나네. M3가 베이스가 훨씬 좋습니다. 나머지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사운드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자고요. 이번 M3는 애플의 3나노 공정 CPU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제품인데요. 하지만 등급에 따라 성능 코어가 되려 줄어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던 만큼 기대한 것만큼은 좋진 않았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보니 코어를 줄여도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점에서 크게 나무랄 것까진 없지만 가격도 10% 상승한 걸 생각하면 M3 맥북은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나마 맥스 라인업은 상승된 깡 성능 플러스 늘어난 코어로 인해 1분 1초를 다투는 진짜 헤비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거의 하루에 10시간씩 누워있으니까 그 시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가벼운 유저이기 때문에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뭐 퀄컴이나 인텔 예전처럼 똥만 싸는 거 아니거든요. 애플 실리콘도 마냥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네요. 안 그래도 뭐 호환성이나 이런 건 단점이 많은데 독보적이었던 전성비, 성능 좀 아쉬워지면 나락갈 것 같거든요. 되려 좋은 건가? 가격을 낮춰줄라나? 딴 놈들이 올리는 거 아닌가?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가리 박습니다. 안녕.